서여유의 전편하고 인간세를 제외하고는 장자 7편의 5편을 읽고 뜻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읽고 뜻은 새겼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을 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거 느낀 바를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않고 처음에 시작하기를 우리가 재물론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해설이 끝나고 나서 한번 이 재물론이 무엇을 얘기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먼저 장자가 쓴 중에 제일 먼저 쓴 거 제1편이 서여유입니다. 이 서여유에 여러분이나 저나 급할 때 외우고 있는 공명의 유한이 규명을 위건이라 권지되는 부지기기 천리라 화유의조한이 규명을 위붕이라 봉지배는 부지기기 천리야라 노이 위에 이건 약수천지 운하나니라 시조야가 해운증 장사 남명할 때 남명자는 천지야라 제 해자는 지 괴자야 한데 해지 은혜월 봉지사의 남명예 시격삼천리타가 밥 부여의 삼자 구말리 하더라 하는 식으로 외워야 속에 풀리는 이건 외워야 하면 됩니다. 이게 천문단은 이 장자의 서문입니다. 왜 자기가 이 장자라는 글을 쓰느냐 하는 서여유부터 글을 쓰느냐 하는 목적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목적의 설명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수천이 주대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얕은데 그 얕은 물에 큰 배를 띄워서는 띄울 수가 없다. 자, 물이 얕은 곳에다가 배를 띄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배보다는 물이 훨씬 더 커야만 배가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이고 이 세상살이는 배입니다. 여러분이 큰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짜버려져서 이 세상에 눌려서 못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각오를 하시고 사셔야 하는데 그 다음번에 이 첫 번째 일단락에서 장자가 우리한테 한 얘기는 소지는 불급대지하고 소년은 불급대년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지혜는 큰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미치질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아침에 떠났다가 해가 뜨면은 사라져버리는 조균이라는 버섯은 상망과 금음을 모르고 금음이 있고 또 상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해고는 이 쓰르라미입니다. 쓰르라미는 부지춘추 봄하고 가을이 있는 것을 모른다. 쓰르라미 여름철에 한 초밖에 없으니까 겨울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글을 자기 글을 읽지도 말고 그런 생각으로는 살지 말아라. 그래야 한다 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서는 처음에 아주 큰 소리를 많이 쳐놨습니다. 초지남의 유명량자는
이 500세로 위치하고 500세로 위치했느라. 그리고 상고의 이 대춘전은 8000세로 위치하고 8000세로 위치했다. 8000세를 봄으로 하고 8000세를 가을로 했으면 여름이 8000세가 있을 것이고 겨울이 8000세가 있을 겁니다. 시아산전이 32,000년을 살았다는 얘기. 예? 그 대춘이 무슨 나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산 나무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우리한테 하기를 당신네들은 이 팽조가 내금이 구라고 해서 증인이 필직하자 하니 불역 비호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장자의 첫 문단입니다. 팽조가 겨우 840 몇 년을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이 팽조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 당신들도 모두가 팽조하고 짝이 되겠다고 하니 그런 생각들 하고 있으니 그게 슬픈 소리가 아니냐. 그 얘기 들으면 자기는 슬프다. 거기서 여러분은 떠나시라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장자가 그 서유에서 한 말은 부효지 일관은 행비 일향이고 법학 일군임은 이징 일구자다. 이게 무슨 말이었느냐 하면요, 한 사람의 관원이 효과 있는 일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면 한 거울에 그 거울이 맑아지고 한 사람의 군주가 덕에 맞는 일을 할 경우는 한다면 그 한 나라가 덕의 징용을 받는다. 이것이 자기가 서여유 세 글자가 전부 저 멀리 가서 논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논일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논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권리라도 그 고장에서 효과가 생기는 일을 해야 되고 군주일 경우는 덕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논이는 겁니다. 논인다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한참 그러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한 얘기가 고왈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이며 성인은 무명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인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일로서 다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 사람으로서 더는 나갈 수 없는 입장에까지 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나라는 것, 자기라는 게 없다. 그의 삶은 자기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삶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를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신인, 귀신 같은 사람이 되면은 공이라는 게 없다. 공을 내세울 수도 없고 공이라는 걸 공이라는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성인이 되면 이름조차 다 무명이다. 이름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무명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논하는 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요임금이 자기가 임금이 황제를 하기 싫어서 허유에게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해고 나는 등잔인데, 예? 해가 나와 계시는데 등잔이 왜 앞에 나서서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맡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옛날 사람들의 얘기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유는 임금 노릇을 하란다는 얘기를 듣고 더러운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강에 가서 귀를 씻은 사람입니다. 그 허유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허유가 당신이 나라를 잘 다스려지고 있는데 나더러 임금이 되고 대사하라는 것은 명과 실이 바뀌는 거 아니냐. 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름을 내는 것은 실제 선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실제로 그럼 나는 손님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것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견호하고 연숙이 대화한 거라든가, 막고야 산에 신하고 얘기를 한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연숙이라는 성자가 하는 얘기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자는 무의여호 문장지관. 눈이 먼 사람은 문장을 같이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내가 할 수가 없다. 못 보는 사람하고 이 문장 잘 썼다, 글 잘 썼다 하는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다음 농자 무의여호 정거지성. 당신이 귀머거리인데 귀머거리하고 정고는요, 옛날에 악기에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작은 종, 큰 종보다 쭉 다 있었어요. 북도 작은 북에서 큰 북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고의 성, 정고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을 얘기합니다. 귀머거리하고는 더불어서 음악을 논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좀 크게 놀아라. 크게 놀아라 하는 얘기가 이 서예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예유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 끄트머리에 가면은 해자라는 사람은 전에 제물론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궤변론자입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 흰 돌은 돌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궤변론자입니다. 이 궤변론은 중국에만 쓴 게 아니라, 중국 해적을 쓴 게 아니라 서양에도 궤변론은 있습니다. 궤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궤변론자가 무슨 얘기를 처음에 하는가 하면은 장자한테다가 위나라 사루의 왕이 자기에게 호박씨를 하나 줬다고. 그래서 자기가 심었더니 박이, 그러니까 호박이 아니라 박입니다. 진짜 박. 뭡니까? 바가지 만드는 박. 그거 심었더니 박이 나왔는데 5섬이 들어가는 박이 생겼다. 이렇게 큰 박이. 5섬이. 그런데 이놈을 가지고 보니까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다 둘 수도 없고 너무 크니까 아무 데나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이걸 쪼개면 요만큼만 작은 물건 담을 것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쪼개봤더니 이 가장자리가 너무 내려가서 이게 쏙 들어간 데가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의 평등하게 되고 너무 크니까 평등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게 아무것저게 쓸모가 없어서 이걸 때려 부셔서 전부 다 던져버렸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큰 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못 된다. 다섯 섬이나 들어가는 큰 박이 있다면 그 박을 호수 위에다 띄워놓고 거기다가 술을 잔뜩 갖다 부어놓고서 배를 타고 거기서 떠서 한 잔씩 마시면서 놀면은 얼마나 즐겁고 좋겠는가. 왜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 장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자가 또 얘기를 하기를 자꾸 해자는 찍자를 경상도는 찍자를 붙입니다. 자꾸. 예,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음번에는 이 자기가 아는 어떤 나무가 너무 커서 너무 덩치가 크고 높이도 크고 그 아람들이도 너무 커서 아무 짝에도 못 쓴다. 너무 크면 목재를 더 크게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너무 크니까 너무 크고 울퉁불퉁하니까 이 가지 하나도 너무 이렇게까지 울퉁불퉁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거를 제재를 해서 잘라가지고 뭘 만들자면 먹물을 튀겨야 되는데 아십니까? 먹물 튀기는 거. 옛날에는 무슨 선을 그어가지고 고기를 톱질을 하거나 고기를 뭘 하려고 그러면 먹통이 저쪽에 있고 쫙 실을 잡아 당겨서 갖다가 그걸 탁 튕깁니다. 그럼 거기에 그 먹물이 쫙 튀는 거기를 해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그거를 그 먹질한다 그럽니다. 먹질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듣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무가 그렇게 생겨서 먹질을 아무것도 못하고 또 옛날에 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니은자로 생겼습니다. 차는 그거를 먹질을 하는 걸 승목이라고 합니다. 승목. 이 승자는 새끼줄 승자고 묵은 묵입니다. 그 승목이라고 그러고 이 차를 대는 거는 차를 대봤자 삐뚤 울퉁불퉁한 것은 차를 대서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차를 대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로 해서 버리고 있다. 왜 하늘은 그렇게 쓸데없는 나무가 저렇게 크도록 만들었냐 하고 해자가 또 찍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 정말 큰 거를 그렇게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냐. 큰 거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나무가 있다면 그런 종류를 아무것도 없는 광낭지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곳에 갖다 심어 놓고 거기서 그 그늘에서 신화 엎드리고 그 그늘을 산책하는 것으로만 해도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만 아니라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왜 그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은 너무 생각이 좁아서 아무것도. 자,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큰 생각을 해야 소요유 넓은 데 가서 사람은 큰 사람이 돼서 크게 살아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장자 자신이 하는 얘기는 큰 광낭지하에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다 하는 식의 얘기를 서문을
쓴 것이 서여유입니다. 서여유라는 것은, 서여유라는 근본의 뜻이 여러분을 이 장자를 읽으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조그마한 마음에서 그걸 벗어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무유지형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서여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우리가 제일 첫번에 한 재물론인데, 재물론은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전부 이론서입니다. 이론이 한 가지 이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3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 이론을 하나하나 이론을 따져 나가다가 이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에 부딪힙니다. 그거는 여기 행화에도 나왔네요. 이론이 뭐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이론을 따졌습니다. 말을 따지고 생각을 따지고 그 따지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따졌습니까? 이 따지는 것이 왜 따지느냐? 따지는 목표가 뭐냐? 따지는 목표는 그 따지는 걸 따지지 않기 위함이다. 자, 매우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따진 것을 따지지 않기 위해서 이론의 설명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따지고 뭘 해봤자 이 따지는 건 뭐까지 따졌느냐? 끄트머리에, 맨 끄트머리에 따지기 심하게 따진 것이 예, 오호, 지, 부, 사자가 불회, 기, 시지, 기생호냐. 자, 내가 어떻게 저 죽은 사람들이 죽을 바로 그 시점에서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 앞에 든 예 때문입니다. 그 앞에 든 예가 어떻게 예를 들려면, 여희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진의 왕의 정복의 길중에 들어있다가 잡혀서 붙들려서 진왕한테로 갑니다. 자기 부모를 다 버리고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는 너무 울어서, 가지 않으려고 너무 울어서 소매가 다 젖었는데, 일단 왕의 궁에 가서